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 함께 공부했었고, 학교 문화, 교육과정,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기반의 시민교육, 나아가 세계 시민교육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인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부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 보면 화해중재단 확대 운영과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볼 때도 살펴보았지만 작년에 화해 중재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적으로 회복적인 정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가 80% 이상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화해 중재의 역할과 그리고 방법, 목적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 싹트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아마 그러한 증거 기반 정책 효과성을 기반으로 해서 화해 중재와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시면 첫째가 화해 중재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두 번째가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 세 번째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이렇게 세 가지 목표로 나와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쯤에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는 올해 추진 내용에서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조례가 아예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답니다. 다만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돼서 구성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조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 화해중재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화해 중재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화해 중재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해 중재단의 이름이나 프로그램의 이름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해 중재단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지 않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지역 단위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해중재단에 관련된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안의 갈등 사안에 화해중재를 통해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기구, 그래서 화해중재는 정책 용어로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네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내 화해중재단 구성 운영하고 아마 1월경에 각급 학교로 화해중재단 모집과 관련된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중재단 내 갈등중재 전문성을 가진 중재위원 총 1,004명을 위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재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갈등중재 전문가, 변호사, 생활인권 전문 상담사, 전현직 교원, 또 전현직 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서 20명에서 40명 내외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작년에 1,004명, 재작년에 892명 이렇게 각 역할 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화해 중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의뢰를 하면 지원청에서 접수를 하겠죠. 이건 이제 공문으로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사안 관련된 중재 요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안 조사를 하고 전담조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화해 중재 여부에 대해서 학생 또 학부모와 이야기를 하거나 안내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신청 여부가 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피해 측 연락, 피해 측 예비 중재, 또 가해 측 연락, 가해 측 예비 중재. 뭐 아시겠지만 화해 중재는 양쪽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를 했을 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이제 이 예비 중재에서는 따로 만나고 그다음 본 중재에서 함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화해 중재 위원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서약을 하고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는 서약을 하고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서약서를 또 하나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각각 서명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이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비 중재 부분, 본 중재 부분, 사후 관리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나와 있는 절차는 예시이기 때문에 요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화해중재위원마다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안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화해중재 신청 건수가 이제 1,803건 그리고 화해 건수가 1,620건, 화해 진행 건수가 44건, 총 90%의 화해 진행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고 보시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8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구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교육청 그리고 지원청 단위에서는 화해중재단 구성 운영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선도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제 몇 개 선발해서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이제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또 갈등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갈등 사안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조기에 개입을 해서 갈등 정도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토대로 관계 회복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전담 인력 배치 운영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연계해서 화해중재 체계적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 화해중재 대화 모임 시범 운영도 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급 단위 관계 형성 개선 회복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학급 단위, 학년 단위에서 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지원청 단위에서 학급 단위로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학년, 학급 단위의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들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공문들은 아마 학교로 이제 시기에 맞춰서 내려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신청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공문 확인해 보시고 학급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겸임조사관 확대를 통한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또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학생 학부모 대상 화해중재 이제 필수 안내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해중재단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담조사관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나왔을 때 이 화해중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하고, 또 실제로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신 조사관 분이 화해중재위원으로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는 그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에 갈등 단계에서 화해중재 조기지원 강화 및 홍보를 안내한다. 또 학교 내 갈등의 조기 개입 및 갈등 정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해중재는 화해중재를 진행하는 위원회 역할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중재 전문성을 가진 맞춤형 중재위원 구성하고 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작년에 상하반기에 이 화해중재와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를 일일형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이 화해중재와 관련된 연수들을 진행하지만 지역 단위에서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이런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중재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지원 자격, 결격 및 해촉 요건, 위촉 기간 마련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기본심화 전문가 총 90시간, 또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이런 연수를 작년에 다 이수를 했지만 재교육도 슈퍼비전이 재교육입니다. 그래서 재교육도 시행을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연수 운영을 통한 중재위원 역량 강화, 질 제고, 이러한 것들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형 화해중재 매뉴얼 보급 및 안착을 지원한다. 저도 작년에 이제 경기형 화해중재 운영 매뉴얼을 천천히 다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화해중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올해 나오는 화해중재 매뉴얼을 생활인권과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해중재 매뉴얼 보급을 토대로 이제 단위 학교에서 갈등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강화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학교 구성원 갈등 중재 역량 강화 지원,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화해중재단을 구성해서 학교 안에 이제 세 가지 갈등 유형, 학생 인권이나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된 것이 발생했을 때 시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제 화해중재에 관련된 계획을, 내부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매뉴얼을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했던 우수 사례가 좀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빨리 이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지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관계나 또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중재 매뉴얼 현장에 이제 안내하고 단계별 화해중재 연수도 운영을 합니다. 또 갈등 사안 발생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단위 화해중재단 맞춤형 지원도 하고, 또 화해중재 정책연구회, 또 지역연구회 운영, 또 성과평가 질제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매뉴얼상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매뉴얼을 또 재구성하고 개선하고 또 학교 현장에 좋은 사례를 안내할 수 있겠죠. 또 이게 이제 밑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입니다. 재작년까지 학생 생활 인권 규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학생 생활 규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 생활 규정에서 빠진 건 아니고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개념 나와 있는데요. 경기 미래형 학생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처벌 위주의 학생생활교육을 넘어서 학생이 주도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디지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학생생활교육을 진행한다. 그래서 학생 주도, 협력, 그리고 디지털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면 자율균형 미래의 경기 미래교육 비전에 맞춰서 존배협책,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이게 사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죠.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을 주요 가치로 해서 경기교육의 3섹터별 학생생활지도 실천 계획을 포함한 학생생활교육의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생활규정, 운영 지침, 개발 보급하는데 저도 작년에 이제 학생생활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이제 제정한 학생생활규정 중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단위학교 것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인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시고 학교 내에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한 3월, 4월경에 학교 단위로 이제 학생생활규정 검토, 컨설팅 후 이제 제출하라고 안내가 오거든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요 학생 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 안에 생활규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규정 재개정 후 교육지원청으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현황 보고하고요. 지원청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정 점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제2부교육감 통합자료실에 지침이 이제 탑재가 되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점검과 관련된 공문이 시행될 때는 이 자료를 아마 탑재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학교 공동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지원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활교육 담당자들 네트워크 이제 구성이 되어서 연에 총 4회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사안들 공유하고 또 필요한 지원들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이야기하면서 지역 단위에서의 생활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디지털 환경에서 자율적 규제 실천 지원 강화한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학생지도 온라인 문화 조성.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등 요거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NS 특히 뭐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초기에 뭐 이 계정을 열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 학교폭력 범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민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이거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단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학교 현장에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 주도 디지털 자율 규칙 마련 및 실천 캠페인 등 운영 지원한다. 방법은 디지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또 디지털 환경 영역 중심 학생생활교육 정책 실행 연구회.
그러니까 이 담당자들 관련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정책 실행 연구회를 토대로 해서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요거를 이제 학교에 확산을 해야 될 텐데 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다음 네 번째,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단위 학교에서 학생 징계 조치 이행 부담 완화와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뭐 2월, 8월, 10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렵죠. 사회봉사 의뢰기관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회봉사 조치가 뭐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교육활동 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생활교육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 자료 보급입니다. 작년에 또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서 이천에 있는 요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를 3월 달에인가 4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장, 교감, 업무 담당 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요 연수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단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할지. 그래서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서 작년에 이제 생활교육 담당자도 했고 뭐 교무부장도 했고 연구부장도 했고 이 업무 담당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그 경기도 교육 연수원 내용보다도 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 그리고 지역청 단위에서 교장, 교감, 업무 담당자 수준에서 이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교원을 위한 학생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보급한다. 그래서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절차, 또 학생 생활교육 관련 법령, 지침위에 시기별 학생 생활교육 중점 사항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작년에 보니까 생활교육과에서 월 단위로 그 달에서 강장 중요하게 지도해야 될 내용들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뭐 선생님들께 담임 선생님들께도 안내를 하고 또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님들께도 안내를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기획과 정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깜빡하면 놓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줬고 또 그 잘 정리된 자료들을 바로 가정통신문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업무도 경감하면서 학생 생활 지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 운영, 요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퇴학 조치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고등학교 부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가 목차 살펴볼 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학생 도박과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1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그거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은데 이외에도 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한 지역에서 이 가입해서 경제적 손실을 본 학생들만 수천 명에 이르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안내가 됐었는데 그만큼 도박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걸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박 문제 인식 제고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좀 보면
도박 문제 예방 활동,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뭐 학교 폭력이든 교육 활동 침해든 학생 인권이든 성폭력이든 이 도박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에 목차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요게 이제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예방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요게 수원에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도박 문제 조기 발견.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이 위탁 업체와 함께 학교별로 뭐 특정 학급 지정해서 도박 문제 진단 표본 설문조사들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거죠. 도박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위기 학생이 있다면 이제 초기 상담,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도 상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부모 동의가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동의했을 경우에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뭐 에듀라인, 온라인 교육 수강 이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 전문가, 그래서 경기 남부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경기 북부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또 위센터, 또 병원형 위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맞춤형 3단계 선별 도구를 활용한다. 그래서 1단계는 전교생 네모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걸러진 학생들을 학생 도박 문제 선별 척도로 문제 학생을 이제 선별할 수 있고요.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도박 문제 중독 증상 척도로 문제 수준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박 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하는데 보통 4월, 5월경에 하고, 요 도박 예방과 관련된 계획서가 지금 2월 달에 벌써 아마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4월과 5월경에는 이 도박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하고, 요때도 아마 지역 단위에서 공문이 별도로 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박 예방교육 내실화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성도 마찬가지였고, 학교 가정연계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업무 담당자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청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반기별로 이렇게 2회, 총 1년에 2회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도 이렇게 도박 문제 이해하기, 도박 문제 대응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 교육 자료도 개발을 해서 학교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협력 체계나 지원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또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위원회 운영을 토대로 이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 예방 교육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의 예방 및 선발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을 치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도박 경험 학생의 교내외 상담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도박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인지를 했을 때는 위클래스 또는 전문기관 교내외 상담 연계를 토대로 치유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상호 존중 학교 문화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됐네요. 작년에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였는데,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고,
학교 안 교육공동체 약속 제정,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나 인성 브랜드 연계해서 교육공동체 책임인식,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세레모니 등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에 나왔던 공문이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 문화의 달 이거 운영하는데 이게 보통 9월, 10월에 학교마다의 교육 활동을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중 활동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해서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올해 이 공문 보시고 학교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고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뭐 사제 동행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그리고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과 관련된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해 자료나 장학 자료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서 나왔던 인성 시민도 그렇고 지금 학생 생활교육이나 화해중재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교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과정 내 이러한 것들을 잘 녹여서 학교에 좋은 문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의 고민과 수기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교육공동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또 교육청 담당자, 청소년 전문가, 연구기관의 소통의 장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고 뭐 방법은 뭐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다양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리와 책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네요. 목적을 보면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사업 운영 계획, 내용 및 결과 심의 평가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고요.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운영 계획 및 운영 결과 심의, 교육 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정책적인 권고와 관련된 역할들을 권리와 책임위원회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구제활동 내실화. 그래서 교육공동체 인권 침해 상담 및 권리 구제 연중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 운영을 토대로 해서 이 인권 침해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해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그래서 경기도 학생 인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학생의 인권을 학교 안에서 확보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 현장의 의견 수렴 또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학생 인권 심의위원회, 경기도 학생 참여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그래서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주체별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 수렴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해중재 및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 단위로 화해중재단을 구성해서 학교 안에 학생인권,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관련된 갈등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교육지원처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도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화해중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들도
기초, 기본, 심화, 그리고 슈퍼비전까지도 연수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고, 학생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자 연수 및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학교마다 이 선도 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고 가정, 지역사회 협력을 토대로 이 회복적인 정의에 의한 학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인해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뭐 학교 문화의 달, 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학생 인권, 또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권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뭐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뭐 인성교육 기반으로 해서 생활교육 관련된 부분 살펴보았는데, 올해도 선생님들 마음 다치지 않고 학생들도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